또다시 꿈꾸는 봄이 돌아왔다. 일약 스타덤에 올라 화제 만발이지만 신인 모델 칠두 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수염도 그중 하나다. 언제부터 하셨는지 한 20년 넘 전에부터 했어요. 그때 식당 하는데 바빠가지고 뭐 사실 뭐 세수할 면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첼핀 밀에다가 길을 내다 보니까 이제 길러지니까 자연스럽게. 식당 일로 바빠서 내버려둔 수염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또 누가 내 신발을 치웠나 봐. 슬하에 남매를 뒀지만 이 집에선 아내와 딸만 함께 산다. 세탁을 잘못했나 봐요. 어떻게 집사람이. 그 뭐가 많이 묻었네요. 진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털털해진 거야 내가. 옛날에 진짜 까다로웠죠. 좀. 사모님이 막 빨래하시고 막 이러는 게 힘드셨겠는데요? 뭐 한참 그러더라고요. 힘들었다고. 자기가 빨래 세탁해가지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신데? 뭐 위험해봤자 이제 내쫓을래 쫓겠어. 호언장담은 말뿐. 채워달라고? 어디 대야 되는 거야? 제일 안에다. 여기? 응. 사실 딸과 아내 두 여자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칠두 씨다. 그는 다정다감한 아버지다. 어디 갔어? 야 신발을 그거밖에 없냐? 또? 이거밖에 없어. 신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봐봐. 이거밖에 없어. 아니 아버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약간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막 춘이 입고 다니니까 별 말씀 안 하시는데 뭔가 옷을 차려입을 때는 체크를. 단화 신었던 거 어딨어? 어디? 그거 신어. 그거 뭐야 그거. 단어는 말도 안 된다.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응? 어쩔 수 없어. 잘 갔다 와요. 간다. 안녕. 뭐 네가 거기 곁에 일어나. 딸을 챙겨보내는 일과 이른 아침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는 것도 칠두 씨의 일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한 가장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칠두 씨 역시 모델 일을 시작하기 전엔 혼자 남겨진 아침이 정말 무료했다. 찾는 이가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야외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사무실로 가서 거기서 같이 이동하려고요. 중고품으로 산 가방과 선글라스. 가격과 무관하게 그가 걸치면 모두 명품이 된다. 이것이 모델의 위엄이다. 이동수단은 언제나 지하철. 항상 저는 촬영 나갈 때 참 즐거워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오늘은 컨셉이 뭘까? 뭐 이런 거. 아휴. 그냥 뭐 아침에 신문 기사에 났다고 그걸 캐치해서 보내줬네요. 응원을 해주니까 거기 힘입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항상 또 즐겁고요. 채소 트럭도 몰아봤고 한창 식당이 잘 될 땐 고급 승용차도 타봤지만 지금은 지하철이 제일 편하다. 촬영 전 공부를 하기에 이만한 장소는 없다. 열심히 연구하는 건 몸에 밴 습관이다. 29년 전 순댓국집을 개업할 때도 독학으로 최고의 육수를 뽑아낸 그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탔어요. 오늘은 20대 청년들이 주 소비층인 의상 광고를 찍을 예정이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경기도 화성의 어선 비행장. 경비행기를 띄우는 곳인데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자태는 그 사람의 속일 수 없는 이력이다. 굳은 일 마다 않고 쉼없이 달려온 65세 가장의 연륜과 내공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제가 봤을 땐 선생님 자체가 너무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피부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그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메이크업을 굳이 안 해도 정말 자연스러운 멋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찬사다. 모델 일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아, 무슨 화장 뭐. 이런 모르겠어. 이런 촬영할 때 전 뭐 털을 길러서인지 몰라도 화장을 이렇게 막 많이 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기본에다가 눈썹만 조금 하면 끝나요. 편하죠 뭐 이거. 간이 탈의실이 마련되고 여기서 20여 벌의 의상을 갈아입을 예정이다. 이건 여기서 이제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의상 갈아입는데. 아직 봄 옷차림으론 쌀쌀한 날씨. 칠두 씨가 청춘인 양 상남자다운 면모를 발휘해야 스태프들의 수고도 덜 수 있다. 20대 모델을 주로 쓰던 이 브랜드는 65세 칠두 씨로 모델을 교체한 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칠두 씨가 연출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비행기에서 사람이 이제 위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끝마치고 그 영국군이 돌아가는 중에 뭐 좀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젊었을 때 선생님이 그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지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때 그 떨어졌던 그 자리에 와봤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이제 비행기가 내가 탔던 비행기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보면서 되게 아파하고 비행기도 만져보고 심각한 거. 네. 쉽게 해서. 네. 고독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년생) 칠두 씨도 경험치 못한 전쟁의 참극을 표현하라니 참 어려운 요구다. 하지만 그가 겪은 삶의 전쟁터에서도 그 못지않은 슬픔과 고뇌는 있었다. 돌 높은 거에 올라가셔가지고 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허벌판의 막막함은 20살을 시작으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던 그의 인생의 화두였다. 무일푼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20살 남짓. 김칠두의 고독이 세월의 무게를 덧입고 표현된다. Family feud, saying mom's confused. I for sure she doesn't wanna learn, but daddy's gone, say he's never home. And wishing only makes it worse. 저희는 젊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입었을 때 뿜어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들도 막 할아버지 무대 너무 멋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리스펙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잠시 추위를 녹이는 시간. 아침에 집사람이 타주더라고. 뭔데요? 커피요.
그 노인네들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 추운데 나가서 또 일한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좀 타주세요? 이런 거 챙겨주세요? 아, 요즘은 좀 바빠서 좀 덜하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제 진짜 자주 뭐 많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많이 좀 해줬는데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할 것 같지만 다방 커피를 좋아하는 칠두 씨. 소탈함도 그의 반전 매력이다. 처음 봤을 때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인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한국인이라고요? 이렇게 좀 멋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좀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지 하는 그런 중후한 멋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 아유, 맞습니다. 아유, 또 오래 있으니까 춥다, 야. 아까는 별거 아닌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찍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내 길이 이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즉에 이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아, 근데 진즉에 했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거라고 칠두 씨는 믿고 살았다. 지금도 그렇다. 여섯 시간을 예상했던 촬영이 칠두 씨 덕분에 절반으로 줄었다. 이만하면 신인 모델답지 않게 소임을 다한 셈이다. 그날 저녁, 칠두 씨가 미리 약속하고 만난 사람은 그의 아내다. 꼭 한번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 칠두 씨는 화제 인물로 오늘 방송사에 초대됐다. 그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65세 가장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아내 향숙 씨는 처음 보는 이 광경이 왠지 낯설다. 떨리잖아요? 응? 떨릴 게 뭐가 있어? 센데. 아니 물이라도 하나 가져올까? 그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준비됐어요. 예전부터 방송국에 다니던 사람처럼 남편 칠두 씨는 태연하다. 27년간 식당 주방에서 일만 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다. 하긴 어딜 가나 늘 튀는 사람이었다. 그 전철 탔는데 할머니가 아래에서 막 이렇게 훑어보더라고. 나이는 먹었지 수염은 기는데 나 또 머리는 풀어서 헤쳐놨지 막 이러니까 정말 할머니가 아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런 표정인 거야. 내가 봐도 좀 머리가 조금 그래 좀 지저분해 보이긴. 그런데 여기서 보니 달라 보인다. 잘하고 와요. 지켜보는 아내 향숙 씨가 더 초조하다. 집에서 볼 땐 몰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 더 근사하다. 아 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죠? 파격적인 외모와 달리 칠두 씨는 가정에선 60대 평범한 아버지다.
접어서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이 할아버지랑 이 내복. 내복이 꼭 필요한 60대 어르신이 신인 모델이라니. 체인점에 밀려 2년 전 식당을 폐업할 땐 밀려나는 노년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느꼈다. 우리는 또 식당업이 천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벌어받고 또 까먹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나와도 실감이 안 나요. 딸이 그래도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부추긴 건 딸이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가장이 저렇게 30대 그냥 철없이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생각을 저렇게 하고 똑같이 저렇게 하나 싶은 게. 21살에 모델 대회에서 입상도 했지만 가난한 청년 칠두 씨에게 꿈은 사치였다. 향숙 씨를 만나 일가를 이루자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생업에만 충실했다. 채소 장사, 옷 장사, 건설 현장 막노동까지 마다 않고 일했던 그가 자리를 잡은 건 순댓국집을 시작한 30 후반부터였다. 가족의 안녕이 항상 먼저였던 삶. 꿈은 그렇게 묻히는가 싶었다. 왜 떨려? 짝짝짝짝 잘 끝냈어. 앞에서 막 사인 먹고 사진 찍었어. 뭐 막 하나도 뭐 더듬지도 않고 뭐 잘했는데. 더듬어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 거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 아니 옷을 갈아입게요? 그냥 그건. 칠두 씨가 오랜만에 기세등등하다. 2년 전 식당을 접고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라와 보니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일간지 이제 이렇게 빼다가 이제 맨날 보는 거죠. 이제 전화해보고 계속 면접을 올라서 가면 이제 죄송하다 다시 연락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찾는 자에게 길은 있다. 그곳은 좁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 봄. 가장 큰 패션쇼가 있는 이 계절은 모델에게 가장 흥분되고 설레는 시즌이다. 벌써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벌써 여기 앉아도 돼? 나도 저쪽 좋아요. 편해요 많이. 여기 앉으면 왠지 뭐 지금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진짜 잘 앉는데 아주 여러 가지 스케줄을 소화할 때 야외 촬영 그때는 좀 힘들면 좀 앉아요. 여기 자리 앉아. 여기 앉아. 제가 앉으세요. 여기로 앉아. 여기로 앉아. 저 연로하신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에게 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요즘 같아선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분이다. 칠두 씨가 모델로 데뷔하게 된 압구정동의 모델 양성학원. 20대 젊은 청년들이 즐비한 이곳에 60대는 칠두 씨뿐이다. 와, 이거 뭐 숲속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저 머리 많이 기르지 않았어요? 너 봤어? 너 계속 올리잖아. 계속 올려 잘 보고 있어. 95키들이 막 난리야. 나는 큰 키도 아니야. 들어가자.
난 81. 그런데도 뭐 애들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은 3월에 시작되는 서울 패션 위크 무대에 오를 브랜드 오디션이 있는 날. 프로필 심사로만 우선 30명이 추려졌다. 29명이 칠두 씨와 경쟁한다. 너 몇 살인데? 저 20살이요. 그렇지? 네. 봐봐요. 다른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이요. 저는 24이요. 저 10대입니다. 몇 살이시고요? 18살. 더 어린 중3도 있었잖아. 그렇지? 너냐? 얘가 중3이야. 누구요? 중3. 야, 니들 기준으로서 몇 살까지 좀 선 있을 거 아니야. 뭐 25 이상이면 조금 뭐 그렇다든가. 30 이후는 좀 힘들지 않을까. 30 이후 힘들다. 좋아. 아, 모델 그럼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활동하시는. 모델 면접 받았어? 여기 이 친구들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나같이 헐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니어 모델들이 그냥 왕성한 거지. 번호 불러줄게요. 김칠두 선생님 1번이시고 영훈이 2번. 1번. 첫 순서가 가장 떨리는 법인데. 항상 노인네라고 1번 줘. 작년에 이제 오디션 한 7번 봤는데 처음에 갈 때는 어색하더라고요. 보셨잖아요. 막 젊은 애들 막 키 크고 이런데 이제 심수염 가지고 얘들하고 같이 오디션 보려니까 막 쑥스러운 감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이제 큰 마음을 먹었지. 너희는 너희들이고 난 나다. 경쟁자들이잖아요. 다 경쟁. 작년에는 내가 컨택된 게 없어요. 오디션에서 한 번도. 7번 다. 유명인이나 경력 모델이 아닌 이상 신인 모델은 누구나 오디션을 거쳐야만 한다. 디자이너와 연출자가 심사위원이다. 오늘 오디션을 보는 30명 중 최종 무대에 서게 될 합격자는 단 3명. 20초 남짓한 시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순간. 자, 모델 김칠두 181.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짐작할 수 없다. 2번 김영훈 188. 쇼 무대는 오디션보다 더 집중도를 요하는 무대다. 자, 다 같이 나오실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관객이 옷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델의 가장 큰 임무다. 칠두 씨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5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법한데. 뭐 이제 하는 대로 됐죠.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뭐 씩씩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모델들이 갖고 있는 코스겠죠. 젊은 친구들 안 뒤지려면 또 나도 씩씩하게. 언제 발표나세요? 그걸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로 컨택이 될지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나오더라고요. 되면 좋을 텐데. 뭐 되도록 노력했으니까 결과물은 이제 좋게 나오겠죠. 소원을 빌어도 좋을 것 같은 아름다운 저녁. 칠두 씨의 걸음이 오디션 때와는 달리 여유롭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가는 길. 지금 오는 거야? 야, 멀리서 고생한다, 야. 65세, 칠두 씨의 현실 나이가 비로소 느껴지는 순간이다. 아이고. 유명세를 타게 된 칠두 씨를 위해 갑자기 소집됐다. 이게 바로 카메라 보시고 오네. 어서 오시게. 이 집 오늘 이렇게 손님이 많아? 글쎄, 뭔 날이나 보다. 예약 안 했으면 큰일 뻔했네. 그럼 65세 나이에 이렇게 해져버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은 집에 가. 그냥 용 쓰는 거겠지. 마지못해 용 쓰는 거지. 아, 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뭐 이런다고. 맞아. 아니 김실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TV 장식을 주고 가라고 했어? 네. 어? 아주 그렇지. 고마워. 흉허물을 지켜보며 50년 가까이 지켜온 우정이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의정부 경찰 경위? 경정 이제 정력해지시고 여기는 3사 정력하셔가지고 여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또 우리 바바 패션 사장님이시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안양 유지. 누가 튀는 놈은 튀는 놈이었어 옛날에. 왜? 생긴 것도 튀어가지고. 아무건 거 아니야? 역시 그 생긴 걸로 외형으로 한몫 하는 거 많이 나이 먹어. 그때도 모델 계통에 많은 그 꿈을 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러니까 옷도 특이하게 입고 다녔어. 옷도 특이했고 그때 당시에도. 여기 있네. 야 그거야? 그거 자료 제시야? 예, 이래 맨날. 튀긴 했어도 환갑을 넘겨 모델이라니 늘 상상을 초월한다. 얘가 예측 불가능한 패션이야. 이게 뭔 패션이야? 무슨 추진 패션 아니지? 근데 저게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얘가 뭐 어울리는 거야. 유지 아들이니까. 어디 외모뿐인가 친구들이 기억하는 칠두신 손재주도 탁월했다. 이거 하기 전에 요식업을 했잖아요. 식당을 오래 했잖아요. 얘가 이것도 소질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캠핑 가고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취사 담당이었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써는 거 보면 남달랐지. 다른 애들보다 좀 뛰어났지. 야 그거 어떻게 하냐고 뭐 써는 것도 잘하고 감도 잘 맞지. 그러더니 이게 요식업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남다른 길을 좀 걸은 친구예요. 결국 요식업에서는 다 들어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잘 나가지 한때는. 27년간 음식점도 4번 이상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오뚜기라는 별명을 내가 지어준 건데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도 똑같은 이제 무슨 이런 사보다 뭐 음식 아까 얘기했잖아 음식점 사보다 뭐 또 뭐 하다가 또 망가지고 또 다시 이거 또 아무튼 제일 파란만장한 게 이 친구야.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 본 사람이 다시 또 일어나요. 사실 일반인 같으면 이 나이에 챔피언스도 못 가죠. 6학년 돼도 또 좋아하는 일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그 희망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발전 있기를 좀 바라네. 고맙네.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기를 위하여. 고맙네. 어쩌면 그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이 초 단위로 걸어가는 칠두 씨의 런웨이를 빛나게 이끌어준 힘일지도 모른다. 수고한 하루를 마치고 모두가 잠잠해진 밤의 길목. 칠두 씨의 아내 향숙 씨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째. 칠두 씨는 줄곧 아내의 퇴근길을 마중 나간다. 됐는데.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날 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웬일인지 칠두 씨의 예상을 빗나갔다. 또 뭐 잘못 탔나? 가끔 그래요. 가끔 반대편 탄 사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다니면은 거기 서 있잖아. 이거 뭐 몇 번 몇 다시 몇 거기 이제 출구가 어느 정도 하면 거기 가서 서서 타고 그러는데 집사람 그런 게 아직까지 그게 익숙치 않더라고. 불안한 것도 있고. 노인네 누가 데리고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디 그래요. 식구니까. 이번엔 나오겠지 했는데 저도 안 탔네. 희한하네. 여유 있던 칠두 씨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벌써 20분째. 마냥 기다려선 안 될 듯 싶다. 어디냐 전화를. 이 사람이 뭐 하는 짓이고. 전화기가 뒤늦게 생각났다. 어디야? 가는 길이 무슨 뭐 맨날 가는 길이야. 인제 타려고 오고 있어? 아이고. 알았어. 열심히 와봐. 동면 내려가서 이제 갈아탄다니까 뭐 이거 다음이라고 그랬네. 근데 안 나와도 되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습관. 나와버렸다가 안 나오면 그것도 좀 그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이제 안 나오면 좀 허전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바쁘지 않고 시간 되면 꼭 나오고. 진짜 이거 우리만 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 달링. 손님한테 눈도 못 맞추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는 지금 와서는 뭐 그런 사람 데려다가 지금 뭐 30년, 34년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미안한 게 많지. 뭐 한참 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이 느끼죠. 느끼면서 내가 핸드폰 저장도 달링으로 해놓은 게 좀 뭐가 좋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기다리던 달링이 왔다. 뭔데? 또. 이거 뭐야 또 이거는. 사람한테 잘 없어. 아이고 무거워.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내가 빨리 못 왔어. 아이고 지야 내가. 감자탕, 겉절이. 그럼 뭐야? 밥 다 먹는데 이 사람이. 아니 또 반찬도 별로 없으니까 또 신경 쓰이고. 제발 그러지 마. 알아서 내가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니까 또.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아내는 늘 짐이 한 보따리다. 불러봐. 나를? 응.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이래? 그래? 됐어. 됐어? 그래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여기다 여기 청춘. 미치겠다. 이걸로 하나. 아니 딸하고 같이 먹으라고. 나 분명 하나 사줬다니. 아니 근데 나 하나만 사는 거 어때? 가장의 힘이 빠질수록 그 무게가 아내의 어깨로 실려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우린 청춘이다니. 맞지? 청춘. 아이고. 뜻이 있는 거야. 의미가 있고. 뭔 얘기인지 알지? 뭐 20대라고? 아이고. 청춘은 20대만 써먹는 게 아니야. 그럼 60부터? 응? 그렇지. 청춘이란 말인즉슨 여보 아직 내 어깨에 기대도 돼요 라는 칠두 씨 마음의 소리다. 신발 좀 벗고 굿이야. 이리 와봐. 오늘 뭐 화이트 데이라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별짓 다 한다 이제. 아유. 네? 로맨스는 나이 들어도 쑥스러운 법. 아니 이것도 맛있어. 너희들 틀릴 뻔이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다만큼 가는 거지 모르. 내년쯤에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나 기대. 내년에는 내가 진짜 멋있게 해줄게.
알겠어. 내가 그냥 꽃장식까지 해서 해줄게. 자기 꽃 좋아하잖아. 애기들이나 만든 건데 이거. 잘해보자. 사탕보다 달콤한 봄밤이다. 벚꽃이 환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 오늘은 모델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미 데뷔한 모델이지만 칠두씨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학생이다. 뭘 입고 갈지 고민인데. 글쎄, 오늘은 뭐 마땅한 게 없네. 아들 게 좀 있어요, 아들 게. 이제 지가 이제 입다 안 입으면 내가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입죠. 사는 건 별로 없어요, 옷을. 동묘 가서도 구입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동묘에서 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동묘. 여기 이제 이 옷이 결혼할 때 이제 입었던 옷이고, 이것도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고, 이것이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전에 맞춰볼 때 막 이렇게 이름도 써 있고. 옛날 옷은 다 이렇게 이름 새겨줬어요. 이런 식이에요. 안 버린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래돼도 내 체형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게 되더라고요, 계속. 양복은 대부분 30여 년 전의 옷들이다. 그럼 딱 맞죠. 요거 진짜 지금 입으셔도 뭐 전혀. 아니, 지금 입고 다녀요. 이게 34년 됐죠. 큰애가 34이니까 이제 결혼할 때 마치 입은 거니까. 이 옷도 마찬가지고. 보면 여기 더블 보ton이에요. 이렇게. 요즘 더블 많이 입죠.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뭐 좀 더 부린다고 단추도 원단을 싸가지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했죠. 원단을 싸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빛바람 없는 패션 감각이다. 의상 디자인을 배우셨어요, 그러시면? 배우기는 뭐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할 때는 내가 항상 그 전에 그 뭐라 그래요, 그 패션 잡지를 많이 보죠. 20몇 살 때인가 칠두신 복장학원에서 디자인 공부를 잠깐 했었다. 어설펐지만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남대문에서 팔아도 봤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 년 새 가장 많이 다닌 압구정 거리. 모델 하시기 전에는 여기 뭐 압구정 쪽에 많이 오셨었어요? 이쪽은 뭐 와본 기억이 없어요. 예. 예, 아카데미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와보는 거지. 처음엔 모델 학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게다가 나이 든 사람을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일찍 들어왔네? 야. 칠두 씨를 모델로 입문케 한 50대 이상의 시니어 클래스. 사람이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나머지는 칠두 씨는 8명이 공부하는 이 반의 청일점이다. 순서는 정해주세요. 실두가 1번. 혜진이 1번. 아니, 일로 쓰면 돼. 여기 앞으로 오세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데 여기서. 백스테이지 위치 나오는 게이트는 B게이트로 할게요. 자, 1번 포즈. 워킹 수업이 시작됐다. 모델의 워킹법은 상체를 너무 꼿꼿이 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되 팔을 흔들지 않는 것. 다리를 올리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시니어 클래스는 총 4개 반. 수강생은 40, 50명이나 된다. 오늘 같은
끝나는 수업이 좀 여러 개가 있는 편인데 이 클래스가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맞추다가 제가 좀 기가 딸려요. 근데 재밌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음악 드릴게요. 하이, 고! 좋아요. 음악 드시고. 여자들이 많다 보니 남자 시니어 모델이 되기 위해선 남다른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칠두 씨에게 용기란 절박함이었다. 인생의 폭풍이 지나간 뒤 꺼내든 20살적 꿈. 그의 마지막 카드 같은 거였다. 모델계에서도 흔치 않은 도전이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델 경력 50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모델, 예를 들어 모델 활동을 20대부터 해서 내가 70인데도 아직까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도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활동하던 모델이 나이 먹고 다시 활동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2시간의 워킹 수업이 끝났다. 많이 먹어요. 피스텔 많이 드셔도 돼. 살이 안 찌잖아. 모델은 원래요. 빵은 쳐다보는 거고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돼. 이슬만. 우리는 뭐 이렇게 손으로 띄어 먹잖아요. 우리 힘이 안 돼요. 실버 모델은 먹어야 돼요. 실버 모델은 먹어야 돼요. 빵심 밥심. 칠도 그러는 동안에 갑자기 환상이 확 깨진대. 이름을 바꾸라고 왜 얘기해? 바꿔. 아니야. 무슨 있어서 좋아. 맞아서 형제가 7명인가 보라고. 머리 칠두니까. 굉장히 건전한 선이.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7째 아들 칠두다. 이번엔 포토 수업이다. 아래쪽에 뭔가 네이스나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하는 거. 벌써 2년째 접어드니 조교 역할도 척척. 게다가 칠두 씨는 이쪽 저쪽을 넘나드는 이 클래스의 딱 평균 나이다. 제가 7학년 6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드레스 입어보고 예쁜 옷을 입어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교장이었을 때는 그냥 전도사님 옷같이 투피스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피스 이런 거 안 입고 내가 입고 싶은 지금 이 미니 같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유치원생 같아. 다른 세계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느낌. 미술교사로 은퇴한 그녀는 박수근 화백의 딸이다. 늙는다는 건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도전이 어찌 한가로운 꿈이기만 할까. 어우, 칠두씨 멋있다. 그런데 칠두 씨가 해냈다. 커피 드세요. 잡사, 많이 잡사. 힘내. 요새 피곤하시겠는데 힘내. 커피 잡사. 커피 먹고 힘내서 처음 봤다. 커피 먹고 힘내. 나 이 양반 KT에서 뭐 하나 탁 지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반갑고. 근데 한 번 딱 가더니 안 나타나. 나는 칠두씨 나올 거라 계속 봤어. 왜 한 번만 하고 안 나타나. 계속 봤어. 그거 하나 찍으려고 새벽 5시에 가갖고 10시에 왔던가? 근데 봐. 젊은 애들 많이 나오는데 그 한 끗이 굉장히 강하잖아. 이게 칠두씨가 한번 가니까 확 쓸어버려. 칠두 선생님 앞에. 이거 멋있다. 영화의 한 장면. 칠두 씨를 다시 꿈꾸게 만든 건 딸이었다. 내가 이제 사업 정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가 모든 게 이렇게 여건에 안 맞더라고 나한테. 기술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딸하고 상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고 찾은 게 이제 바로 여기 시니어 모델이었어요. 밥벌이가 숙제인 가장에게 모델은 가장 불확실한 길. 이제야 어렴풋이 보이는데 갈 길은 멀고 인생의 날은 서둘러 저물고 있다.
그날 저녁 스튜디오로 딸이 왔다. 너 이렇게 올백으로 넘겨 이쁘지 않아? 그 전에 너 가야금 하듯이? 그건 또 한복 입었을 때라. 일단 몇 장만 찍을게요. 칠두 씨가 특별히 딸을 불렀다. 지금 현재 뭐 연극을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프로필 사진이 뭐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제 시간이 있다 한번 이렇게 찍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살짝만 이쪽으로 빼. 그렇지. 컨셉을 살짝 잡아볼게. 응? 민아, 이렇게 봐봐. 팔을 많이 썼다 하면은 약간 밑에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쫙 돌아보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시선이. 딱 했다. 근데 또 형사처럼 하는. 근데 그게 하마치면 되지 않아. 그렇다는 거 알고. 아빠 뭐라면 나한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비밀 알고 있어? 아니 수업 시간에. 이러셨죠? 똑같이 해드릴까요? 어깨 힘이. 어깨 힘. 네, 이제 하시면서 선생님이 의외로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촬영 빼놓고는 뭐라고 해야 되나 결석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외적인 이제 눕북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거 빼놓고는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지각도 먼저 오셔서 민망스럽게 오셔서 스튜디오도 지저분하면 청소하시고 살짝 잔소리하시고 그래서 말 빨리 늘으신 것 같아요. 이미지만 좋다고 솔직히 모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과 솔직히 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몇 장만 찍어볼게요. 칠두 씨의 자랑이자 고마운 딸. 뭐 이것쯤이야. 난 수업 시간에 잘해요. 서울대 국악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딸.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할 때 가세가 기울어 끝까지 지원해주질 못했다.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딸은 오히려 아빠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주었다. 내가 12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없는 살림에 참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딸이 어떻게 하고 돈을 마련해왔더라고요. 잘 벌여서 해놓은 돈이 됐는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빠 가서 등록하자고. 그래 그럼 일단은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아빠 해놓고 얘기하자. 해놓고 그래야 되는 거다 모든 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딸이 아빠보다 낫더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말고 뒤에 뭐 있나? 딸은 지금 연극 무대의 신인 배우다. 아버지의 끼를 꼭 닮았다. 뒤에를 뿌려줘. 아니 앞이 중요하지 뒤에는 부. 아니 이게 엄청 부하게 나. 끝나시를 입어볼까? 까만색이야? 네. 옷이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이거 너무 딱 붙이면. 아이 돼, 내 허는 돼. 됐어. 해봐 그렇게 했지. 그렇게 더 이쁘다 야. 더 섹시해 보이고 요염해 보이고. 든든한 직장보다 배고픈 연극을 선택한 딸. 칠두 씨는 꿈을 향한 딸의 그 길이 행복하기를 응원하는 중이다. 누군가의 수고가 새벽을 깨우는 아침. 향숙 씨도 부지런을 떤다. 냉동해놨던 거 지금 꺼내놨어. 아침에 나가지고 저기 해서 드시라고. 냉동을 꼭 시켜놓고 이제 비상시에 제가 없을 때라든지 혼자 드실 때 그냥 뭐 있어도 제대로 잘 안 챙겨 드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드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혼자 이렇게 챙겨 드시고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좀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누나 갔다 올게요.
일어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저까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아니라고 오늘은 그냥 자라고. 향숙 씨는 주중엔 반찬 가게로 출근하고 주말엔 고깃집에서 일한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가게 정리하고 거의 저런 이렇게 식구들이 이제 계속 딸하고 이제 아빠하고 뭐를 할까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럴 때 저라도 같이 움직여줘야지 같이 있기가 집에 있기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난 27년간 쉬지 않고 일했기에 선뜻 나설 수 있었던 길. 부지런하기론 식당을 직접 할 때도 남의 일을 나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가게 할 때는 이제 너무 신경 쓰이니까 나도 저렇게 아줌마들처럼 혼자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막 그럴 정도로 좀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거 할 때가 그래도 이쪽 저쪽으로 다 신경 써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길은 여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향숙 씨는 식구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어 만족한다. 한편 칠두 씨도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이 시간이 가장 생각이 많을 때다. 참, 이 배고픈 직업이 보면은 왜요? 없을 때는 집에서 방콕 하다가 있을 때 이러고 나가고 참나 이거. 모델이라는 직업이 뭐 나는 자세히 뭐 얼마 안 되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같이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생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그렇다 해서 패션 쪽으로 해서 뭐 크게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집에서 남들은 손주 보고 뭐 또 여행이나 다닐 나이인데 변변치 이 가장이 변변치 못하니까 가서 또 남들 식당에 가서 파출부 노릇이나 하고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밥벌이가 돼야지. 그치? 잘 있어 너. 알았지? 남들은 인생이 막이니 분홍빛 신세계가 열린 듯 말하지만 60하고도 5, 칠두 씨는 삶의 무대에서 입퇴장을 반복하는 게 인생이란 걸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었다. 반가운 친구가 걸음을 보탠다. 선생님 누구세요 옆에는? 여기요? 네. 우리 아카데미 동기요.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진짜? 저 어제도 밥 별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저기 밥은 먹어야겠더라. 야. 나도 해보니까 네. 굶고 오면 나만 손해더라. 그쵸. 응. 그 촬영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먹을 거 먹고 해야겠더라. 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밥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기생. 원래 모델이 수명이 짧아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치투쌤을 보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시니어가 돼서도 모델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칠두 씨는 이제 막 모델을 시작하는 청춘들에게도 희망이다. 다가올 서울 패션 위크 무대를 위한 피팅 리허설. 짐은 다 밖에 두고 몸만 들어오세요. 네. 김칠두님. 요 앞까지 나와주세요.
패션계가 주목하는 신예 디자이너가 자신의 무대로 칠두 씨를 오디션 없이 초청했다. 뒤에 순서 세고 순서대로 입으세요. 그리고 아직 안 하고 이미 모델로 결정된 무대의 리허설이지만 칠두 씨를 특별히 눈여겨봐준 디자이너의 관심에 보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빨리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도 모델의 능력. 게다가 의상을 입고 나면 자신의 몸보다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앉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여서도 안 된다. 보기 드문 존재라는 제목의 이번 무대 의상은 초월한 존재, 한계를 벗어난 대상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제 칠두 씨가 나갈 차례다. 모두가 기대하는 순간. 모두 마음에 드는 눈치다. 칠두 씨의 런웨이는 그의 존재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이미지 아닌가. 20대 모델이 주역인 무대에서 말이다. 모델에게 경로 우대란 없다. 나이 따위는 잊어야 한다. 하지만 무대에 설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칠두 씨. 젊은 사람들 미안하긴 하지 사실. 왜 미안해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 하나니까 좀 내 자리가 젊은 애들 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 하나 뺏는 느낌 이런 느낌 들어요 가끔.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가볍지 않았던 하루가 또 지나간다. 고단한 하루. 누군가 기다리는 둥지가 더 그리운 길을 그가 간다. 오늘도 그래도 뭐 일을 하나 했다라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뿌듯하죠. 아내는 하루를 끝낸 칠두 씨의 마음을 알아줄까?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굿지야. 좋아 굿지리.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응. 또 시간 걸렸어. 너무 늦었어.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를 아니 해? 전화를 내가 계속 했는데. 고마워지. 뭐 그래도 난 나와 있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아이스. 지금 내가 코 갔을 때인데 못 올라갔어. 아이고 알아달라고.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때야. 아니 내가 오늘은 그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좀 많이 좀 챙겨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무거웠어. 그래서 딴 때는 나와 있었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아 그래. 짐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진수성찬이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차려지는 늦은 밥상. 당신 한잔 해야 되잖아. 아 맥주 한 잔? 자 한잔해. 고생했다 수고했어. 오늘. 이 맛에 힘들어도 사는가 보다. 멸치도 간이 괜찮아. 젓가락질도 아내 분부대로 따른다. 괜찮지? 아니 근데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챙겨줘? 간식을 내가 먹는 거 봤어? 그래도 그런 거 조금 먹어야지 그냥 배고프면. 이러면서 못 먹겠더라고.
배고프긴 배고팠나 보네. 어떤가라 했고. 그 전에 뭐 장사하고 이럴 때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쉽게 해서 다 내려놓으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뭐 사는 것 같다. 지금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뭐 서로가 힘들어도 이렇게 이제 서로 좀 뭐라 그럴까 아껴주는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 정리하고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뭐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하는 걸 보니까 밖에서도 또 좀 인정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도 기분이 좋고 그것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도 야 난 내 뒤에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그 은연 그런 게 좀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화 안 되면 기다리지 말고 막 바로바로 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왔는데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이 먹으면 다 새로 찾는 거야. 기분 좋은 휴일 아침. 가게를 쉬는 향숙 씨도 옷 단장 중이다. 언니, 아빠 이상하냐? 아빠, 응? 아, 옷 갈아입고 나가. 5,000원 좀 산책 한번 나갈랬더니야. 바지가 너무 날씬한 거 아닌가? 뒤렇게 해봐요. 도와주려고 보니 역시 괜히 나섰다. 본인이 더 잘 알아서 입으니까. 아저씨가 놀래겠는데? 네. 놀래. 동생이 왔다고? 근데 오늘 안 추울까? 냉장고에 없어? 오랜만에 설레는 부부의 외출. 대체 몇 년 만인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웅대문에서 그거 4호선 타면 될걸? 그 4호선이냐? 응. 우리가 떠나가. 지하철로는 처음 가는 길.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KBS